주말부터 올여름 장마가 본격 시작됩니다. 시간당 30에서 50mm의 강한 비가 예보됐습니다. 친환경 농법으로 논에 뿌리는 우렁이가 되려 모를 먹어치우고 있습니다. 전남 1,500헥타르에서 피해가 확인됐습니다. 오염된 수로 등 문제가 확인되고 있는 목포 사막도 복원사업. 애초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름철에도 전국의 전지훈련팀이 전남을 찾고 있습니다. 지역 경제의 파급 효과도 기대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이르게 찾아온 폭염 기세에 이어 주말부터 장마가 시작됩니다. 많게는 10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돼 피해가 생기진 않을지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임지은 기자입니다. 5m짜리 옹벽에 쌓여있던 돌덩이들이 폭삭 내려앉았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쯤 전국을 강타했던 여름 장맛비를 견디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본격적인 여름 장마철이 시작되면서 올해도 비슷한 사고가 일어나진 않을까 지자체도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야산에 토사가 흘러내릴 것을 대비해 물길을 내고 둑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문제가 생기면 지금 하순간 도로이고 또 아이들 시설이 밑에 있기 때문에 올해는 또 특히 폭우라든지 강수량이 많은 걸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사전 점검을 좀 하고 있습니다. 침수 취약시설인 지하차도에 대한 시설물 점검도 이뤄졌습니다. 폭우에 한순간 잠겨 30명의 사상자를 낸 청주 오송 지하차도와 같은 사고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일정 수위가 올라가면 진입을 막는 차단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작년에 궁평 지하차도, 부산 지하차도에도 사망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특별히 관심을 저희들도 갖고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고 담당자가 스마트폰으로도 이렇게 낼 수가 있고 원격으로도 내일부터 광주 전남엔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립니다. 내일 새벽 3시부터 모레 오전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를 동반한 50에서 100mm의 비가 쏟아지겠고 전남 해안과 동부 내륙 지역은 18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시간당 30에서 50mm의 물폭탄이 떨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비는 토요일 새벽부터 시작돼서 일요일 오전까지 이어지겠는데요. 22일 새벽에서 오후, 23일 새벽에서 오전 사이에는 시간당 30에서 50mm 내외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오후에 점차 그치다가 당분간 소강 상태에 들겠으며 오는 27일에는 정체전선이 북상해 장맛비가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잡초 제거에 효과적인 우렁이는 대표적인 친환경 농법 가운데 하나로 사용되고 있는데요. 그런데 최근 친환경 벼 대표 산지인 전남에서는 이 우렁이가 되레 모를 먹어치우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어찌된 일인지 서희령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2140헥타르의 드넓은 친환경 벼 생산지 진도. 평소 같으면 이미 모내기를 마쳤을 시기지만 아직도 농민들이 모를 심고 있습니다. 잡초 제거를 위해 제초제 대신 뿌려놓은 왕우렁이가 오히려 모를 심는 족족 먹어치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왕우렁이가 모를 갉아먹은 자리입니다. 농민들이 어린 모를 계속 다시 심고는 있지만 여전히 이렇게 곳곳이 듬성듬성 비었습니다. 진도의 친환경벼 재배 면적 가운데 20%가량인 400헥타르가 이 같은 피해를 입은 상황. 최근 갑자기 우렁이 수가 폭증하며 농사를 망치는 주범이 됐습니다. 피해가 많죠. 지금 많은데 이거는 이제 몇 번 이제 잡았어요. 잡아서 이제 전무를 해도 또 먹고 하니까. 인근 영암 지역도 사정은 마찬가지입니다. 간척지에 조성된 3,000헥타르의 넓은 논이 우렁이 습격으로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심지어 우렁이 농법을 사용하지 않는 일반 논까지 수로 등을 통해 넘어와 모를 닥치는 대로 먹고 수천 개의 알까지 남겼습니다. 오히려 느는 것보다 더 많을 정도로 이렇게 물 따라서 유입된 거 어쩐가는 모르는데 이런 발생들이 있어서 피해가 너무 많아요. 현재까지 전라남도에서 파악된 피해 농가 규모만 6개 군 1,528헥타르에 달하는 상황. 올겨울 평균 기온이 2.9도로 평년보다 1.9도 상승하면서 겨울철 자연 폐사하던 왕우렁이가 겨울을 견뎌내며 개체수가 크게 증가한 탓입니다. 실제로 겨울철 평균 기온이 3.3도를 기록했던 지난 2019년 전국 11개 지역에서 같은 피해가 확인되는 등 이상기후로 인한 변화 중 하나인 겁니다.
이런 피해는 월동한 왕우렁이 성패에 의해서 발생을 하는데요. 어린 치패일 때는 논에 있는 잡초만으로 먹이가 충분하지만 성패는 더 먹이 능력이 왕성하기 때문에 덜을 가해하기도 합니다. 매년 도내 친환경 농가의 우렁이 구입비로 지원되는 금액은 40억 원가량. 이번 피해의 진도군과 해남군이 각각 1억 원 이상의 긴급 방제 예산을 투입한 가운데 기상이변이 잦아지면서 뿌려놓은 우렁이를 퇴치하기 위해 또다시 수억 원이 투입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광주와 나주 지역 레미콘 운송 기사들이 운반비 인상 등을 요구하며 오는 24일부터 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전남 서부권 기사들은 동참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한국노총 레미콘 운송노동조합 전남 서부지부는 아직 레미콘 제조사와 운반비 협상을 시작하지 않았으며 다음 주에 예정돼 있어 파업 여부를 결정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광주와 나주의 운송기사들은 회당 운반비 인상 협상 결렬을 이유로 오는 24일 조합원 700여 명이 참석하는 결의 대회를 열고 운송을 거부하는 총파업에 돌입할 예정입니다. 목포시가 수많은 예산을 투입해 진행하고 있는 사막도 복원화 사업. 쓰레기와 악취 등 각종 문제가 나타나고 있는데 애초 설계부터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 안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각종 쓰레기로 인한 악취는 물론 벌레와 유충이 들끓고 물고기 사체들이 떠다니는 등 심각한 수질 오염 문제가 불거진 목포 사막도 인공수로. 주민들은 평소 인공수로의 취배수 관문이 닫혀있던 탓에 물 순환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쭉쭉 나가고 물이 들었다가 민물로 왔다가 썰물로 이렇게 빠져나가 버리면 깨끗한데 그를 못하니까 저렇게 돼갖고. 현재 사막도 인공수로에는 물이 들어오는 취수관문 1개소와 물이 빠져나가는 배수관문 2개소가 설치돼 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물을 유입해야 할 취수관문은 조선소 바로 옆자리에 들어선 탓에 굳게 닫힌 상황. 과거 물 순환을 위해 열었다. 조선소의 오염 물질들이 수로로 오히려 유입되면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게 된 겁니다. 사막도 수로의 취수관문과 조선소 사이의 거리는 40여 미터 정도에 불과합니다. 그나마 남은 2개소의 배수관문 중 하나 역시 선박들이 줄지어 정박해 있는 내양 쪽을 향하게 설치돼 있어 어선들의 가로막힌 채 굳게 닫혀 있습니다. 마지막 1개소의 배수관문은 정상 가동이 가능하지만 길이 2.2km 규모의 인공수로 물을 모두 순환시키기엔 역부족입니다. 당초에 저희가 2004년도에 설계를 할 때 이런 수질 인공수로의 관리 문제라든지 수질 정비하는 방안들을 초반에 세우지 못해서 지금까지 이렇게 무단 방치된 걸로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당초 해당 조선소를 철거한 뒤 공원시설 등을 조성할 계획이었다지만 보상 관련 협의를 이루지 못하면서 결국 잘못된 설계를 한 셈이 된 목포시. 닫혀버린 취수관문의 마지막 개방 일시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관련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고 답했습니다. 그게 정확하게 본인들도 이제 기록은 안 나는데 뭐 19년, 20년 그 정도라고 이제 얘기를 하더라고요. 1,700억여 원 규모의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지지부진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사막도 복원화 사업. 24년 동안 공사를 이어온 목포시는 결국 당초 내년까지로 설정했었던 완공 예정일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해양도시 여수에 겨울철에 이어 여름에도 전지훈련팀의 방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올해 하계 전지훈련 연 인원이 5천 명으로 예상되는데 여수시는 더 많은 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 지원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도체 태극기가 새겨진 요트들이 바다 위에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커다란 연에 몸을 맡긴 선수들도 바람을 타고 빠른 속도로 물 위를 질주합니다. 여수에서 하계 전지훈련에 들어간 요트 국가대표 선수단입니다. 부산에 있는 경기장이 재개발에 들어간 데다 풍랑주의보나 강풍주의보가 잦아 어려움을 겪었는데 여수는 파도가 높지 않고 바람도 적당하게 불어 오는 9월까지 이곳에서 전지훈련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주로 자전거 트레이닝 많이 하는데 여수 자전거 코스라든가 그런 것도 잘 돼 있고. 여수 같은 경우는 6, 7, 8월이 남서풍이 불어서 계절풍이 불어서 다른 지역에 비해서 바람이 잘 나와서 훈련하기가 제일 좋습니다.
여수에 있는 실내 수영장. 수영 마라톤으로 불리는 오픈워터 종목의 국가대표 선수들이 힘찬 몸짓으로 물살을 가릅니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에서 동메달을 따낸 대표팀은 2년 뒤 일본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에서 남녀 동반 메달 획득을 목표로 연일 훈련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종목 특성상 야외 훈련과 실내 훈련을 함께 진행해야 하는데 적절한 자연 환경과 기반 시설이 갖춰진 지역을 찾다 보니 올여름 전지 훈련지로 여수를 선택했습니다. 여수가 이제 바다에서도 수영 훈련도 잘 할 수 있고 이렇게 또 50m 수영장이 있는 곳이 또 많지 않아서 또 다음 달에는 요트 국가대표 상비군 30여 명이 훈련을 위해 여수를 찾고 이어 8월에는 럭비 실업팀 선수단도 하계 훈련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를 포함해 올여름 여수를 방문하는 전지 훈련팀 규모는 연 인원 5,000명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동계 시즌에도 여수를 찾았던 그 전지훈련팀이 다시 하계 기간에도 여수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 체계에 대해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역 경제 파급 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여수시는 더 많은 전지훈련팀을 유치하기 위해 추가 예산 확보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한우가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축산 농민들을 위해 전라남도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전라남도는 오늘 도내 축산농협조합장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한우 농가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한편 지원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전국 한우협회 광주 전남 지회 소속 한우 농가 2천여 명은 다음 달 3일 한우 가격 안정화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서울 상경 집회에 나설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 주관 민관협력 지역 상생협약사업 공모에 강진군과 진도군이 선정됐습니다. 강진군의 남도맛 1번지 음식타운 조성 사업은 강진읍 시장과 오감통 일원에 110억 원을 투입해 남도 음식사관학교와 먹거리 장터 리뉴얼 등을 통해 외식업 특성화 공간을 만들게 됩니다. 진도군의 K먹거리 건강한 삼합 사업은 진도읍 일원에 123억 원을 투입해 농수산물 유통물류 허브센터와 디지털 물류 시스템 등을 구축해 건강한 먹거리의 생산, 소비,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국회의원이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습니다. 서미화 의원은 현재 국가인권위원회가 일부 상임위원회의 반인권적 언행과 제도적 한계로 인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며 국가인권위원회 개혁법 통과 및 인권위의 정상화를 촉구했습니다. 해당 법률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회 등의 회의 공개 의무화와 함께 인권위원회에 장애 당사자인 장애인권 전문가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명시됐습니다. 박문옥 전남도 의원이 도의회와 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에서 동시에 중책을 맡게 됐습니다. 박 의원은 어제 실시된 전라남도 의회 후반기 의장단 민주당 당내 경선에서 의회 운영위원장에 선출됐으며 민주당 목포지역위원회 사무국장으로도 선임됐습니다. 박 의원은 두 가지 중책을 맡은 만큼 합리적인 전남도 의회 운영과 목포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연안의 낙지 금어기가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운영됩니다. 이는 낙지 자원 회복을 위한 것으로 전라남도와 각 시군은 낙지 금어기 기간 중 특별 단속을 실시하며 낙지를 포획, 채취하다 적발되면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금어기 기간 식당에서 낙지 판매는 허용되지만 금어기 이전 포획, 채취된 낙지임을 증명할 수 있는 구입 증명서를 반드시 비치하고 낙지 원산지를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오늘 낮 12시 30분쯤 진도군 의신면의 한 조선소에서 불이 나 선박 한 대 일부와 안에 있던 장비 등이 타면서 소방서 추산 1,300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용접 작업 중 불이 번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6시 20분쯤 목포시 북항 선착장에서 97톤급 화물선에서 내리던 50대 선원이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해경은 선원이 배를 선착장에 완전히 접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다리를 놓고 건너가려다 넘어진 것으로 보고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2024 로컬 콘텐츠 페스타에 참가해 K컬처 푸드 등 한류 열풍을 선도하는 지역의 다양한 콘텐츠를 선보였습니다. 홍보관에서는 전남도의 우수 농수산 식품을 가공해 국내외에서 큰 호응을 얻고 있는 다양한 상품들이 전시됐으며 고향사랑 기부제 홍보관 등도 높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제3회를 맞은 2024 로컬 콘텐츠 페스타는 로컬 콘텐츠와 균형 발전을 화두로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23일까지 3일간 열립니다. 목포시가 하반기에 사용될 목포사랑 상품권을 100억 원 규모로 발행합니다. 목포시는 전국적 추세와 정부 지침에 맞춰 하반기가 시작되는 7월부터는 지류형 상품권을 폐지하고 카드형 상품권만 발행할 예정으로 구매 한도는 30만 원, 할인율은 7%라고 밝혔습니다. 모바일 상품권 구매는 지역사랑 상품권 앱을 통해 가능하며 목포사랑 카드는 광주은행을 통해 발급 충전할 수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농협전남본부와 함께 오는 7월 3일까지 저품위 양파 마늘 소비 촉진을 위한 할인 행사를 실시합니다. 이번 행사는 광주 전남 지역 전체 하나로마트 141곳에서 진행되며 전라남도는 전남산 양파와 깐마늘 상품 공급 가격을 지원해 소비자가 기존보다 20에서 35%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무안군 의원들은 제9대 무안군 의회 후반기 의장에 이호성 의원을 만장일치로 추대했습니다. 무안군 의회는 7월 1일 원구성을 위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무기명 투표로 형식적 절차를 거쳐 의장을 확정할 예정인데 이호성 예비의장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무안군 의회 부의장에는 정은경 의원, 의회 운영위원장에는 임현수 의원이 각각 협의 추대됐습니다.